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브젝트를 좀 만들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쪽이 이제 커맨드 패널이라고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물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 툴바라고 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Select and Move, 이 버튼이 많이 쓰입니다. 단축키는 W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기능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을 클릭하면 손바닥 툴이 됩니다. 손바닥 툴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자,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클릭하면은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십자 모양으로 바뀌고, 이 십자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체를 이제 이 오브젝트 스피어란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죠. 탑뷰에서 다른 뷰포트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탑뷰에서 만들면은 축이 정리가 됩니다. 정렬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탑뷰에서 만드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물체가 목록이 뜨죠. 스피어 001이라고. 그 다음에 이 커서가 십자 모양인데 이것을 오른 클릭을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도 되고, 이 셀렉트 앤 무브를 클릭하면은 명령어가 스피어 생성 명령어가 종료되고 이 명령어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명령어가 이제 바뀌었어요. 명령어가 바뀌면서 이 물체를 이제 이 스피어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 좌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X, Y 좌표가 보이죠. 빈 공간을 클릭하면은 물체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 좌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자, 이 Select and Move만 클릭된 상태예요. 그래서 커서가 이 화살표 모양이에요. 그런데 스피어를 클릭하면은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자, 이 명령어는 이제 비활성화됐죠. 이 명령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클릭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물체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Select and Move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물체가 선택됐고 좌표가 보입니다. 자, 두 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물체를 선택하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를 선택하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드래그 해버리면 쉽게 두 개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씩 선택하려면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했는데 이 두 개를 선택했는 것을 해제하려면은 빈 공간을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해제가 돼 버리고요. 하나씩 해제하려면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제를 하면 됩니다.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다고 했고요. 해제할 때는 Alt 키 누르고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목록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했고요. 자,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가운데 이 커서를 가운데 마우스 휠을 선택하고 이렇게 손바닥 둘 되는데, 자, 이 휠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은요, 줌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 줌이 되는데 내가 이쪽에 커서를 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손바닥 툴도 배웠고요. 휠을 이용해서 줌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화면을 회전시키면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돌려보는 거는 이 하단에,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여기. 그때서 두 번째 거. 자, 올빗이라고 하는데, 요걸 클릭하면은요, 자, 요렇게 테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요것을 요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D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피어이기 때문에 돌려봐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바닥 툴 클릭하면은 손바닥 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클릭하는 것보다 마우스의 휠을 누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고요. 자, 확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4개를 동시에 이렇게 확대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최적화 시키는 거예요. 선택된 것을 화면에 딱 맞게끔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4개 뷰포트 모두에서 선택한 것이 가장 적합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선택한 하나의 화면, 하나의 뷰포트를 크게 보이게 하고 작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요 8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나머지는 뭐 휠로, 마우스 휠로 다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돌려보는 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돌려보고 마우스 휠. 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는 것을 다른 뷰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뷰포트에서 사용하면은 이 뷰포트가 좀 일그러져 버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프론트 베이스 이렇게 돌려보면은 뭔가 좀 바뀌었죠? 바뀌어 버렸어요. 자, 오토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 원근감이 없어지는 그런 뷰포트로 바뀌는데, 요것을 다시 자, 프론트 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돌려보는 것은 다른 뷰포트에서는 하지 말고 이 퍼스펙티브 뷰포트에서만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잘못됐다면 이것을 프론트 뷰로 다시 복귀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동 툴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축키로 Ctrl Shift Z, Ctrl Shift Z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뷰포트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다 안 보이죠, 물체들이. 이럴 때 Ctrl Shift Z를 누르면은요, 화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Ctrl Shift Z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면은 이렇게 좋아요. 뷰포트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다루는 방법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마우스 휠, 그죠? 그럼 줌, 휠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줌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는 거. 화면을 조정하는 건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추가 선택,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 해제하는 빈 공간을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들어져 있는 물체를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또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지웠는데 제가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다 라고 생각할 때는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Ctrl Z, 또 한번 Ctrl Z. 자, 이렇게 Ctrl Z는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있죠. 자, 이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고 실행을 시킨 것을 되돌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Ctrl Z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일단 다시 모든 물체를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Ctrl Shift Z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맥스를 켰을 때의 상황처럼
깨끗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티팟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티팟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탑뷰에서 가운데 정도 위치에서 대충 클릭 드래그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거나 또는 다른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다른 버튼 다 눌러도 상관없는데 자주 누르는 것은 이제 셀렉트 앤 무브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작업이 종료가 됐고 셀렉트 앤 무브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 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Z.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은 이제 화면에 티팟이 가득 차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자, 이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는 기능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티팟이 이제 이렇게 다른 부위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자, 물체를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티팟을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티팟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볼게요. 자, 스피어 하나 클릭하고요. 빈 공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 이동 툴. 자, 이 물체를,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티팟 오브젝트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물체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이 있어요. 그죠? 축이 있는데, 이게 X축 가로로, 이게 Y축입니다. 그럼 Y축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프론트 상에서는 완벽하게 티팟 위에 스피어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면은, 자, 레프트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요 주전자 끝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 Z 제가 누를게요.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맞춰주거나 또는 탑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탑뷰에서도 보면은 이게 어긋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탑뷰에서 다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맞추기 전의 위치로, 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가 프론트에서 본 모습이에요.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가 관객들이 앞쪽에만 있어요. 관객들이 앞쪽에만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딱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대 뒷면에서 보거나 무대 위에서 보면은 앞에서 본 것과는 다른 형태로 연출이 되는 속임수를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와 다른 것은 여기에는 X와 Y 두 개만 있죠.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X와 Y만 있는데 이 공간은 이건 평면이에요. 세 개는. 근데 여기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기 Z축, X축, Y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생기는 거예요. 3D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와 Y 외에 Z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우리가 물체를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 움직여서 선택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자, 여기는 Y축 방향이죠. X축 방향, Z축 방향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 방향으로 축을 가면은 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의 축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X축 밖에 안 움직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티팟 위에 이렇게 스피어가 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두 개의 물체를 일렬로 배열한 것 뿐인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색하겠죠.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번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게 이렇게 맞추는데 한 10분이 걸렸다. 그럼 한 번 더 하면 5분이 걸리고요. 또 한 번 더 하면은 2분이 걸리고 또 한 번 더 하면 1분이 걸립니다. 내가 한 번 어렵게 맞추었다고 됐구나. 나는 이제 할 줄 알아. 라고 하고 그만두면은요. 계속 5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렵게 5분 동안 한번 했으면은 복습으로 한번 더 해보지 라고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은 다음 만들면은 2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또 한 번 더 하면 1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했다고 내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익숙해지려면은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야지만 익숙해지고 나중에 자기가 빨리 만들기 때문에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멈추지 말고 이것을 자기가 깨우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반복을 좀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